마르크스의 노동의 소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과정과 노동의 결과로부터 어떻게 소외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본래 노동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하고 자신과 자연, 타인과의 관계를 구축하며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본질적 노동이 왜곡되어 노동자가 노동 자체와 그 결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분업이 이러한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의 소외를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첫째,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것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려나가는 과정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만든 제품은 그 자체로 노동자와 분리된 대상이 되어 노동자에게 낯선 것으로 다가오며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결과물에 대해 소유권과 통제권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생산 활동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동자가 자신의 의지와 창의성을 반영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동은 인간의 본질적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잃고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노동자는 노동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아를 실현하는 대신 자신의 인간적 본성을 잃어가며 기계의 부속품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분업은 노동 과정을 세분화하여 노동자가 전체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와 통제권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분업은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대신 노동자를 단순히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작업에 종속시켜 더욱 비인간적인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셋째,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소외입니다. 자본주의는 경쟁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서로 협력하는 대신 경쟁자로 여겨지며 단절된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착취와 지배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적 유대 대신 계급 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조장합니다. 이는 인간관계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분업 역시 이러한 단절을 심화시키는데 분업에 의해 각각의 노동자는 서로의 역할과 노동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독립적이고 파편화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공동체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개인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넷째, 인간 본질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본래 노동하는 존재로서 창조적이고 사회적이며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은 강제적이고 비인간화된 활동이 되어 인간은 자신의 본질적 속성을 잃고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삶을 분할하고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동과 삶이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노동의 소외가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소수의 자본가 계급에 집중되어 있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착취당하며 자신의 노동 결과물과 노동 과정에 대한 소유와 통제를 상실하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인간 본연의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노동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강제적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실현하는 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의 소외 이론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의 핵심으로 현대사회에서도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이상 마르크스의 노동의 소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